수만 명이 모인 세계 최대 반도체 행사장. 젠슨 황이 무대 위에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큐 삼성. 그 순간 행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무대에서 세계 최강 기업의 수장이 대한민국 기업 이름을 직접 불렀거든요. 이 선택 뒤에는 한국 기술이 세계를 제패한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3월 16세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6. 수만 명의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젠슨 황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 위에서 한 기업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땡큐 삼성. 4글자였습니다. 단 4글자였는데 행사장이 들썩였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역사상 엔비디아 CEO가 공개 행사장에서 특정 제조사를 직접 거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고마워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황제가 대한민국 기술력에 공개적으로 경의를 표한 순간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기조연설을 마친 직후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만든 웨이퍼에 친필 서명을 남겼습니다. HBM4 웨이퍼에는 어메이징 HBM4, 그록 웨이퍼에는 그록 슈퍼패스트라고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로 보이십니까? 세계 최강 기업의 수장이 직접 찾아와 서명을 남긴다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기술에 대한 세계의 공식 인증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감사 인사를 전한 칩의 이름은 그록3 LPU입니다. LPU는 언어 처리 장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칩이 대체 뭐길래 엔비디아가 29조 원을 쏟아부어 그록이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을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챗 GPT 같은 AI에게 질문을 하면 AI가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는 그 답을 실시간으로 글자 하나하나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GPU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는 GPU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즉 실시간으로 빠르게 출력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GPU가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록 LPU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LPU는 초저지연, 쉽게 말해 거의 즉각적인 응답 속도로 AI 추론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칩이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짐을 대량으로 나르는 것이 GPU라면 LPU는 오토바이처럼 아주 빠르게 정확한 위치에 소량을 즉시 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즉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즉각 행동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초고속 추론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록이 엔비디아 품에 안기기 훨씬 전부터 삼성 파운드리와 조용히 협력해왔다는 겁니다. 그록이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었을 때 삼성은 이 기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4나노 공정으로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록이 엔비디아에 흡수되면서 그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와 삼성의 동맹으로 이어진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부터 묵묵히 쌓아온 관계가 250조 잭팟의 씨앗이 된 겁니다. 진짜 기회는 항상 이렇게 조용히 준비된 곳에서 터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젠슨 황은 왜 하필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세계 최고 파운드리 기업은 대만의 TSMC잖아요. 애플도, 엔비디아도, 퀄컴도 TSMC를 쓰는데 왜 그록 칩만큼은 삼성에 맡긴 걸까요?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TSMC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정확히는 더 이상 새 주문을 받을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TSMC의 4나노 웨이퍼 한 장 가격이 무려 18,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3나노로 넘어가면 거기서 가격이 60%가 또 올라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3나노, 2나노 쪽으로 주문이 너무 몰려버리면서 TSMC는 사실상 신규 고객을 받을 공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베라 루빈, 구글의 TPU, 주요 빅테크의 AI 칩이 전부 TSMC 3나노 공정에 집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TSMC는 가격도 올리고 웨이퍼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전 세계 빅테크가
멀티파운드리, 즉 TSMC 외에 다른 생산처를 찾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MD도 삼성을 찾아왔고 브로드컴 회장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틈새를 삼성이 파고든 거죠. 이건 단순히 TSMC가 바빠서 생긴 반사 이익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리 TSMC가 포화 상태여도 선택받을 수 없거든요. 세계가 삼성을 대안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삼성이 진짜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수년간 혹평을 받아온 삼성 파운드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 무대에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수율이 낮다. TSMC에 한참 뒤처진다. 고객이 떠나고 있다.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때 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록3 LPU 양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 칩이 반도체 업계에서 만들기 가장 어렵다는 대형 칩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칩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함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즉 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형 칩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해낸다는 것은 그 공정의 수율이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도 이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삼성의 4나노 공정에서 대형 AI 칩이 생산된 것은 제조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율 개선이 엔비디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록이 삼성이 요청한 4나노 웨이퍼 주문량이 기존 9,000장에서 15,000장으로 약 67% 폭증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주문을 2배 가까이 늘렸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신뢰의 표시가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HBM 분야에서도 삼성의 기술력은 이미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HBM사의 핀당 전송 속도, 즉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SK하이닉스가 11GBps까지 맞췄고 마이크론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11.7GBps를 넘어 최대 13GBps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처음 요구한 스펙을 삼성은 이미 초과 달성한 거죠. 호평을 받을 때도 멈추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이 지금 이 순간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진 무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 출하한 메모리 기술. 두 번째, 그록3 LPU를 실제로 양산해낸 파운드리 공정. 세 번째, TSMC의 코어 웨이퍼,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기업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단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뿐입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턴키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사러 갔더니 파운드리도 되고 패키징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슈퍼마켓에 갔는데 식재료부터 요리까지 다 해준다는 것과 같은 거죠. 엔비디아로서는 삼성 하나와 계약하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세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젠슨 황이 GTC 현장에서 삼성 부스를 직접 찾아온 것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마워서 들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기존의 엔비디아의 HBM4와 메모리 모듈 소캠2, 저장장치 PM1763을 각각 공급해왔는데 이번에 LPU 칩인 그록3까지 납품하면서 협력 범위를 전방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굳어지는 순간 경쟁사들은 사실상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TSMC는 메모리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삼성만이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세계가 대한민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갑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220조 원에서 많게는 250조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가격 급등세입니다. 지금 HBM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반 D램도 좋고 그래픽 전용 메모리인 GDDR도 좋고 낸드 플래시도 좋습니다. 메모리 전 분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모든 종류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수주 확대입니다. 그록3에 이어 테슬라, 애플, AMD까지 삼성 파운드리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때 7%대까지 추락했던 파운드리 점유율이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투자 시장의 반응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32만 원으로 연달아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흐름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HBM 같은 주문형 메모리는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구조라 재고가 쌓이기 어렵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당분간 유지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만 110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것도 이 맥락입니다.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규모거든요.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에 집중됩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느껴지시나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부에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산이 가장 많은 세대는 60년대 생들입니다.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모았는지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지 않고 버틴 분들, 퇴직금을 지키신 분들이 이후 2000년대 초반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고자산이 됐죠. 당시 버블세븐이라고 불리던 강남, 분당, 목동 아파트가 이후 수십 배로 뛰었거든요. 70년대생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버텨낸 분들이 이후 모바일 혁명 시기에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모았고 2014년 빚매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부동산에 올라탄 분들이 지금의 자산을 만든 거죠. 그리고 2020년대 초반 코로나 버블이 왔습니다. 그때 움직인 분들과 망설인 분들의 자산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나요? 매 사이클마다 반드시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이클이 적어도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찾아오는 기업들이 엔비디아만이 아닙니다. AMD의 리사수 CEO가 직접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브로드컴의 회장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구글, 테슬라, 애플까지 줄줄이 삼성 파운드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공급 부족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CEO가 직접 날아와서 악수를 나누고 업무 협약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단기 거래가 아닙니다. 장기 파트너십의 시작 신호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3박자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서 세계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고객 확보와 설비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반도체 호황이 아닙니다. AI 시대 인프라의 패권이 어디로 향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계가 줄 서서 선택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 흐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